자, 들으신 것처럼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이 수사 핵심이긴 할 텐데요. 그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인과 오촌 조카가 얼마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가 이 펀드 관련해서 얼마나 누가 실소해주냐, 누가 전주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검찰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긴밀한 협업에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 초창기 때 사실 펀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조국 장관의 해명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래서 주식을 판 것을 판 돈이 있으니까 그걸 어디 마땅하게 둘 데가 없어서 잘 아는 그 투자와 주식의 전문가인 오촌 조카에게 그걸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쭉 보니까 사실 이 오촌 조카가 하고 있는 코링크피라는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도 2015년도에 이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돈을 빌려줬고 그 빌려준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보면 실제로 정경심 교수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투자를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특히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투자 사업들을 이제 정합니다. 그 중에서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전면기 사업이라든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좀 추진하고 밀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펀드를 투자해왔다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잘 아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물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고, 그렇죠.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조카라는 분, 조모 씨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수시로 상황 자체를 보고를 받고, 이러한 어떤 구조가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즉, 처음에 했던 해명과는 전혀 다르게 정경심 교수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했다. 그리고 회사도 설립에 관여했다. 이런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이죠. 구장처장, 화면 네. 보면 네. 저는 시점도 좀 봐야 될 게 오촌 조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공격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국정 과제로 뭐랄까요,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어떤 정책, 그 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황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 탄핵 정국에서 확실한 사업 3개가 있으니까 펀드를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투자처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건데 그 투자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사모펀드를 맡긴 사람이 어떻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냐. 이러다 보니까 미리 뭔가를 좀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말씀인 건 오촌 조카가 어떻게 그 중점 투자 정보를 알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국정 과제를 미리 입수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오촌 조카가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탄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고 그 후에 2차 전지 사업이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나 가로등 전면기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을 때만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상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출발한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국정의 주요한 그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그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왔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로등 전멸기 사업, 요거는 조금 이제 새롭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그 추론과 상상력이 좀 동원돼서 이 사람이 마치 오촌 조카가 탄핵 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 또 거기서 이런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될 테니까 투자를 하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한 추측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교수님 지적했던 거를 조국 당시 후보자도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민정수석실은 경제수석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차 전지 사업이란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든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큼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용을 조국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거예요. 이제 스모킹건, 좀 핵심 지원자인 이 한투증권 자산관리인이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청와대를 가면 주식을 팔아야 하니까 방편을 알아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17년 5월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그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 이제 확실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러면은 그 고위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죠. 배치 신탁을 하거나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방편을 알아보려니까 그 주식 팔고 그 돈 한 30억 되는 돈,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런데 이제 내가 관여해서 설립한 사모펀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모펀드 운용사하고 뭔가 연관돼 가지고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이니까 이게 이제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운용사하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하고가 겹치는 그 운용사 경영에 관여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이때부터도 벌써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2017년 5월에 이 오촌 조카가 확실한 사업 3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갔을 때 그게 저 가로등 전멸기 사업 2차 전지 그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 지금 오촌 조카나 정경심 교수나 이 펀드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그 돈 버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우회 상장을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허위 어떤 이제 그 상장 회사나 상장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M&A를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던 돈의 몇 배로 뻥튀기를 하고는 먹튀를 하는 방식.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조국 그 수석, 조국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오촌 조카의 그냥 그런 그 이름을 파는 그런 일탈행위, 위법행위만 있었다면 어쩌면 조국 장관은 피해자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와 그리고 이 운용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피해자로 볼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의 이 일체 부분을 정말 몰랐다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조국 장관이 애초에 얘기했던 가족은 전혀 이거 관련되지 않았다는 증언들을 하나하나씩 이런 걸로 깨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그 오촌 조카 조 씨가 구속될 때 구속된 이유가 횡령입니다. 50억 원 정도를 횡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억 정도를 돈을 이제 다시 어떤 정경심 교수한테 흘러가는 흔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10억 정도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이제 이미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WFM이라는 그 회사의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 1,400만 원을 받았고 또 지금 보면 동생도 같은 경우도 코링크에 한 매달 돈을 받아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이 돈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투자를 했잖아요. 실제로 투자금을 어떤 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횡령한 돈을 가지고 회수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아 챙긴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실제로 횡령에 이제 공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돈을 투자해 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빈밀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횡령을 해서 실제 자기 돈은 몰래 해서 이제 빼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회사를 부풀려서 이걸 뭔가 해놔놓고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지금 검찰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회사를 좀 부풀려 놓고 실제로 자기가 투자한 돈은 다 저는 뒤로 다 빼버리고 실제로 그럼 자기는 이득을 얻고 이런 방식의 어떤 전형적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은 이 아내도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오촌 조카에게 그저 맡겼을 뿐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제 배우자가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식 고수도 아닙니다. 자기가 개별 투자한 것은 다
손해를 엄청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맡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펀드도 현재는 손해가 난 것으로 확인을 제가 이번에 기회했는데요. 사모펀드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경심 교수가 거의 뭐 실질적인 전주다. 설립자금 다 됐다. 개입, 관여를 많이 했다는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국 장관의 말과는 반대로. 이수 변호사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촌 조카는 구속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그 횡령이 60억이 있었는데 그 일부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라고 하면은 뭐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글쎄 그거보다는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동양대학에서의 그 표창장 총장 명예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표창장을 들고 부산 의전원에 입학 신청을 한 그 시험에 응시케 한 그 입시 비리 부분이 좀 상당히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부분은 어찌 그쪽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증거인멸의 여지는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고 또 동양대에 가서 뭔가 서류들을 반출하는 저런 CCTV 영상들도 있고 한 걸 봐서는 구속 사유에서의 범죄의 중대성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외에 뭐 증거인멸의 여지는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 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촌족하는 투자처불색. 조국 장관의 부인은 직접 돈을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